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다시 하락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엊그제 10일부터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좀 큰 하락이 나와서 오늘은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좀 빠졌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는 날이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6% 넘게 빠져가지고 4만 불까지도 깨진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더 빠져서 7%가 빠졌고 3,000불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XRP도 0.7달러를 간신히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6%인 거 보니까 이더리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빨간색 지금 하락장입니다. 뭐 USDC나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런 색이지만 얼마 전에 베리 실버트가 언급한 니어 프로토콜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날짜에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세계 증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약세장에 있어요. 아무래도 또 연준에서는 다음 달 빅스텝이라 하는 이제 좀 큰 폭의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또 전쟁 이슈라든지 또 요즘에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료품, 식량 부족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로 5천만 원이 깨졌고, 리플도 이제 900원대도 무너져서 지금 현재는 880원대고요. 갈라도 지금 243원이니까 갈라도 지금 거의 바닥대로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와 채굴자가 주도한 비트코인 하락 해가지고 고래들하고 채굴자들이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기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리플 평당 가격하고 보유개수 수량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평단이 이 500원부터 1,500원 사이에 몰려있는 것을 보고 약 74%가 2021년에 신규 진입한 리플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이제 4월달쯤에 리플이 크게 급등을 해서 이 평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꽤 신빙성이 높구나 하는 기사를 하나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4월 8일날 기사인데,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의 보유자의 67%가 수중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문 번역을 해서 수중이라고, 이 언더워터 해서 수중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67%가 현재 손실 중이며 대부분 구입한 지는 1년 미만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 또는 76%의 에이다 보유자가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를 보유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이 43%와 31%를 합한 74%가 2021년 신규 진입한 리플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에이다는 76%의 에이다 보유자가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를 보유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플은 74%고 에이다는 76%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인이 어떤 거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코인이 올라가고 급등할 때 그때 올라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에이다의 주봉 차트를 보면 작년 2월부터 해서 이 7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진입을 해서 에이다도 지금 76%가 이 1년 안에 보유를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카르다노 투자자의 11%만이 토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리플 평단이 500원 미만이 13%인 것을 보고 이 13%는 1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13% 정도, 에이다는 11% 정도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수치를 봐도 13%, 11%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장기 투자자도 코인에 관계없이 극히 13%와 이 11%만이 장기 보유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70% 이상의 대중들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 올라탑니다. 오직 11%에서 13%인 이 소수만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대중들이 지금 이 시장에 매수를 할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 매수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중들은 지금 절대로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지금은 더 투입할 자금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뭐 그런 여러 이유들로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들은 지금 이 시점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어제는 리플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에이다 차트만 봐도 작년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급등을 하기 전에 일봉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약간 평평한 이런 일봉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거를 그때에 맞춰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때도 평면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이 내가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은 70%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직 리플에서는 13%, 그리고 에이다에서는 이 11%만이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지표예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번역을 해놔서 지금 한글로 나오는 건데요. 현재는 익스트림 피어 해가지고 극도의 공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지금 20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fear 해서 두려움 상태였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뭐 그냥 보통인 중립적인 상태였고, 지난달에는 또 마찬가지로 극도의 공포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시점 요거는 4월 12일 해가지고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20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보시면은 이 수치가 100부터 0이 있는데 10까지 떨어지거나 이 90까지 올라간 적은 거의 드뭅니다. 대신에 30 이하, 20 이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를 하실 때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조금 더 저점에서 사고 싶다 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20 이하로 떨어질 때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로 매집을 하시고 시장을 길게 보면 수익을 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볼 때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보시면 이 0의 값은 극도의 공포를 의미하고 100의 값은 극도의 탐욕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숫자가 지금 뭐 20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20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이런 데이터 소스, 뭐 변동성, 시장 모멘텀, 소셜 미디어, 뭐 지배력, 추세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이 공포 탐욕 지수의 이 하락폭은 어차피 0이 제일 최저이기 때문에 0까지 떨어질 수도 없거니와 대부분 이렇게 계속 밑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2020년 11월 16일 해가지고 공포 탐욕 지수가 90 해서 극도의 탐욕식이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 11월 16일 때의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볼게요. 2020년 11월 16일이면 아까 11월 16일이면 요때잖아요. 이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 1700만 원 선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극도인 탐욕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2020년 11월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8천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미 2020년 11월 달에도 극도인 탐욕 상태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극도의 탐욕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가격의 최고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공포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서 가격은 계속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할로 매수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해시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시레이트도 보시게 되면 지금 해시레이트도 작년 7월에 이제 중국 채굴자가 대폭으로 빠지면서 일시적인 하락이 이렇게 있은 이후에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극초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이 판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마치기 전에 이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잘 알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 대중 심리에 의해 의견을 바꾸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그러나 나중에는 이러한 반대 태도가 최악의 판단이었음을 알게 된다. 네, 제가 지금 짧게 읽어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